자,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 복습을 할 텐데 수열의 합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유로 갖고 있는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전 MS가 있으시다면 뭐 살짝 보셔도 괜찮은데 크게 네가 시그마 단원에서 만나게 될 문제는 몇 개 없어요. 첫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을 거냐면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지? 이건 당연히 공식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거형 시그마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게 SN과 AN의 관계 뭐 요 정도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이 새끼들 공식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서 잘 복습하시고 모르면 죽어야 되는 내용이고 있지. 그 다음에 소거형 시그마에 대한 내용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 한 번씩 가볍게 칠판에 복습을 해볼게요. 자, 결국 SN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의 K.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긴 한데 굳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만든 이유 또는 쓰는 이유는 얘는 이제 시작 포인트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좀 이점이 있으니까였지.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를 알면 만약에 네가 뭐 K가 2부터 3 정도로 할까요? 3부터 N까지의 AK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 이건 세 번째 항부터 구한 거니까 SN에서 S의 뭐만 빼면 되겠다. S의 2만 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S 쪽 이야기라든지 그냥 덧셈이란 내용만 알면 문제를 자유자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 시그마식은 결국 SN이랑 똑같기 때문에 N에 관한 함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다는 거. 뭔 말이냐면 우리 함수에서 fx란 식이 주어지면 저 x자리에 EX 대입해도 그럼 f2x 잘 구해지는 거고 x 플러스 1 대입하면 fx 플러스 잘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k 공식 관련해서 n이 1에서부터 k로 쓸까요? k가 1에서부터 n 플러스의 1까지의 k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원래 알던 공식이 n일 때 n 괄호 n 플러스 1이었을 텐데 그지? 그거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거 플러스 1이면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그 별표 자리가 지금은 n 플러스 1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2분의 뭐 곱하기 뭐로 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뭐 n-1까지의 k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면 원래 6분의 공식이 여기가 별이면 별 플러스 1, 2별 플러스 1이었던 거니까 여기가 n-1면 그냥 n-1 들어오시고 n 들어오고 둘이 더한 2n-1 들어오면 되고 뭐 이런 당연한 내용이었지. 그치? 뭐 이 공식은 뭐 모르면 안 되고 소거형 시그마도 말로 정리합시다. 소거형 시그마의 특징 딱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앞쪽에서 살아남는 항의 개수랑 뒤쪽에서 살아남는 항의 개수가 뭐하고 같아야 되고 앞쪽에서 만약에 제일 작은 숫자들이 살아남으면 맨 뒤에는 어떤 애들이 살아남을 거다? 큰 애들이 살아남을 거다. 그치? 그래서 결국 몇 개만 살아남는지만 잘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게 있다고 치면 당연히 부분분수 변형 같은 건 당연히 기억나셔야 되니까 이렇게 찢으시면 되는 건데 맞냐? 얘네들이 몇 칸 차이 나는지를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였지. 자, 얘네들 몇 칸 차이 나는 애들이야? 당연히 한 칸 차이 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앞뒤로는 몇 개 살 거고 하나씩 살 거고 1 대입하면 1, 2 10 대입하면 10, 11 그렇다면 1 대입했을 때 1, 2 중에 더 작은 1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1분의 1일 거고 10 대입하면 10, 11 중에는 제일 큰 11분의 1이 살아남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잖냐. 그치?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n이 1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10까지의 n괄호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거. 자, 부분분수 변형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
막 a b분의 1을 b-a분의 1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온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내가 한 적 있나? 없어요. 일단 질러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질러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통분하니까 분자가 큰일 날 뻔 하고 막아주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것도 일단 둘을 찢어. 심지어 네가 덧셈으로 찢고 싶으면 덧셈으로 찢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거꾸로 분자가 뭐가 돼서 거꾸로 통분해서 분자가 뭐가 돼버려? 2n 플러스 2가 돼버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지랄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계산이 편하겠냐?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뺄셈으로 많이 할 뿐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게 언제나 뺄셈으로 하는 게 정답인 건 아니긴 하다. 자, 아무튼 지금은 뺄셈으로 뺐어. 분자에 거꾸로 뭐 생기니까? 2가 생기니까 막아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얘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앞뒤로 몇 개 살아남는다? 2개씩 살아남는다. 1 대입하면 1분의 1. 그 다음 2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 살아남을 거고 뒤쪽에도 똑같이 두 마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9일 때랑 10일 때가 살아남을 거라서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1분의 1, 12가 들어가면 12분의 1이 살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것이 n이 1에서부터 10까지 예를 들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일단 찢어. 2n 플러스 1분의 1하고 2n 플러스 3분의 1로 찢었어. 뺐어. 분자가 뭐가 생겨? 2가 돼버리니까 일단 2분의 1을 막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방금 얘네들은 몇 칸 차이지? 2칸 차이. 얘네들은 몇 칸 차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 칸수 차이를 숫자가 얼마 차이 나나로 비교하지 말라. 얘는 숫자가 1 차이 나서 한 칸이고 얘는 숫자가 2 차이 나서 2칸이고 얘도 숫자가 2 차이 나니까 2칸 차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는 비록 숫자는 얼마 차이 나지만 칸을 하지마! 2 차이 나지만 요 자리가 2n이기 때문에 n이 하나씩 커진 동안 숫자도 얼마 커져서 2 커지니까 2 떨어진 걸 그냥 충분히 한 발자국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한 칸 차이라고 봐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숫자의 차이에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숫자 차이가 칸수 차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숫자는 2 차이 나지만 여기가 등차수열이 2씩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차이 나는 2도 내 한 칸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이건 한 칸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3분의 1과 10 대입했을 때 제일 큰 13분의 1 이렇게 하나씩만 살아남는 거다. 오케이? 23분의 1만 살아남는 거다. 오케이? 칸수 차이. 소거형 시그마에서 보는 건 요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럼 하나만 시그마 굳이 쓰지 말고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5분의 1 이거 몇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2칸 차이 나는 겁니다. 숫자는 6 차이 나지만 난 한 발자국 만에 3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3, 3만 가면 따라잡으니까 2칸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오케이? 이런 건 뭐 방학 때 했던 기본이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시그마 단원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숙제로 나갈 EBS 베스트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제대로 개념을 하나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좀 정리해 드릴게. 딱 하나만.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볼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2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치자. 이때 AN 한번 찾아보세요. 맞지? 왜? 결국 이거는 A1부터 AN까지 더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SN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수열의 합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라는 건 일반항은 등차 수열 뭐 그다음부터 많이 했던 야매를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AK가 6N제곱 빼기 8N입니다. 그때 자 우변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럼 대충 뭔가 12n-14 지르고 싶은 거 인정? 첫 항 마이너스 2 맞추게끔. 누가 이건 거야?
n분의 an인 거 이해하시지? 맞냐? 그러니까 내가 일반항이라고 말을 자주 하지 an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시그마에서는 일반항이 뭐인 거야? an인 건데 요 시그마식에서는 일반항이 누군 거야? n분의 an인 거야. 당연히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많이 만나왔던 문제가 그냥 편하게 an들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해주니까 언제나 sn이 an들의 합인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을 뿐 그냥 문제에서 나는 3n제곱 플러스 3분의 an들의 합을 sn이라고 할래. 그럼 그런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겨.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항이란 무엇이냐? 요 자리에 있는 거다. 요게 중요. 오케이.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니? 일반항이 시그마식에서 일반항은 요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내가 말을 했어. 내 말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 야, 여기서부터 이거를 끌어내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끌어내는 우리 야매 말고 정석은 뭐지? 합을 알고 일반항을 끌어내는 정석이 뭐지? 맞아. n이 있던 식에서 뭐 대입한 식을? n-1 대입한 식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잘 보세요. 이 새끼. 지금 n인 상태니까 a1부터 an까지의 합인데 n 대신에 n-1이 들어가주면 a1부터 a의 n 빼기 1까지만이니까 그 디퍼런스, 그 차이만큼이 일반항인 거다. 얘도 마찬가지. 1분의 a1 오냐 해가지고 n분의 an까지가 n인 식이야. 근데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1분의 a부터 n-1분의 a의 n-1까지밖에 안 써지니까 요게 디퍼런스라서 일반항이다. 맞냐? 내가 왜 이렇게 왜 강조하냐? 이걸 대답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k가 1부터 2n까지의 ak가 5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뭔가를 10n 빼기 2로 지르고 싶은 것까지는 이해해요. 맞아. 근데 뭐가 이건 거야? 이라고 잘 틀려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밑밥을 많이 깔아드렸잖아. 원리대로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생김새 그대로가 일반항 아니라고. 원리는 n의 식에서 n-1일 때 시츄에이션의 뺄셈, 즉 차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지금 당장은 a의 뭐까지 합인지 생각하고 n 대신에 n-1 집어넣고 무슨 상황인지 상상해보고 그 디퍼런스를 말해봐. 땡. 2n이야.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라고. 응? 땡. 까비. 자, 물어볼게. 지금 얘는 a의 1부터 하나씩 다 세가지고 어디까지 합이야? a의 2n까지 합이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1에서부터 뭐까지가 돼요? 요게 되겠지. 즉 a1부터 뭐까지야? 풀어내면 저거. 까지지. 차이가 뭐야? a의 요거지.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2n 빼기 1 하면 2n 빼기 1이 있을 거고 2n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 n 대신 n만 들어가면 요로 줄어버려서 차이가 이만큼이 난다고. 이게 일반항인 거라고. 오케이. 지금 우변이 1로 간다 따위는 이미 다 하고 지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그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시그마에서의 일반항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그대로라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원리는 n의 식에서 n-를 뺐을 때 차이가 일반항인 거다. 요런 문제는 내신 같은 데서 너는 낚으려고 진짜 잘 출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 원리대로 푼 친구는 이렇게 잘 뽑아내잖아. 그지? 당연히 n의 식에서 n 빼기 1씩 빼봐야지.
근데 대충 여기 생긴 게 일반항. 우변 개꿀하고 테크닉만 지랄한 새끼들이 뭐 A에 2에는 이거 뭐 이딴 식으로 산다고. 그럼 안 돼. 오케이? 여기 시그마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그마식에서의 일반항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새끼가 아니다. n의 상황에서 n-의 상황과의 차이, 그게 일반항이다. 오케이? 라스트 한 번만. k가 1에서부터 3n까지의 ak라는 시그마가 있다고 치자. 우변이 뭔진 중요하지 않아. 뭐 그때그때 n 빼기 n 빼기를 하면 돼. 이 시그마 일반항은 뭐인 거야? 이게 일반항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EBS 베스트 같은 보통 그냥 유형 문제집에는 요걸 저격하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뒤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꼭 리마인드 하실 것. 오케이? 시그마에서 언급해야 될 건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책 다시 한 번만 눈팅 해가지고 당연히 기본 공식 같은 거에 리마인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EBS 베스트 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뭐 필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그냥 해버려. 숙제 좀 줄일 겸. 어차피 엄청 어렵거나 대단한 거 푸는 건 아니고 기본 공식들 연습하는 거니까. 자, 92페이지를 펴주셨으면 2번부터 한번 볼 텐데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시그마를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는 뭔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니? 뭐 예를 들면 미적분 1에서 배우는 리미트나 아니면 뭐 인테그랄 같은. 아니야. 그냥 더하는 거 나열하기 귀찮아서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지? 싶을 땐 그냥 뭐부터 뭐까지 더하라는 거지? 하고 나열해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번 같은 것도 우리 K의 세제곱까지는 공식으로 알아도 4제곱 모르잖아. 당황하지 말라고. 왼쪽은 그냥 1의 4제곱 점점점 하고 어디까지 가란 뜻이고 n의 4제곱까지 가란 뜻이고 거기서 뺄셈을 하라는 건데 2의 4제곱부터 옴뇸뇸 해가지고 n-의 4제곱까지 하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직접 전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직접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해. 그럼 당연히 그 차이야. 1의 4제곱 하고 n의 4제곱만 차이가 나겠는데 그게 81에 그럼 n은 3이겠지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문제 풀이보다 한글로 좀 필기 놓자. 시그마 나열하고 관찰하자. 이런 문제 풀이 뭐 2-3줄 필기보단 더 중요한 건 저런 핵심 아이디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핑크로 정리해 나가면서 갈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을 때 이렇게만 적어둘게요. 물론 시그마에서는 잘 윗끝, 아래끝이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지만 밑에 K가 1부터 라는 거랑 위에 15까지 이걸 그냥 윗끝, 아래끝 이렇게 부를게요. 원래 윗끝, 아래끝 용어는 미적분이라는 인테그랄 쪽에서 하는 워딩이긴 한데 뭐 그래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지금 1에서부터 15까지가 똑같으니까 안에 있는 식들끼리 먼저 계산도 괜찮은 거지 당연히. 맞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해결하자. AK의 제곱 사라지겠구만. 몇 AK 남냐? 가운데 뺄셈이다잉. 가지각색의 답이 나오네요. 6AK 이렇게 있을 거고 상수항 얼만겨? 5다 이렇게 붙을 거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AK의 시그마가 10이라고 줬으니까 6 곱하기에 10 하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 매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요 5는 5로 나와야 돼? 75로 나와야 돼? 75로 나와야 된다. 그지? 5가 15번 반복되니까 75. 가끔 내신 때 초보적인 실수 이런 걸로 한다고. 기말 때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는 없애보자. 뭐야? 답이 없는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네. 그치?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의 3이니까 빼기 45를 했었어야 되고 정답은 15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자, 똑같은 맥락으로 9번 가볼게.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바로 문제풀이를 가볼게요. 일단 둘 다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인 걸 확인했다. 그리고 4제곱을 봤어. 야, 우리 완전 제곱식 4제곱 하려면 하겠지만 공식으로 외우나? 안 외운단 말이야. 그럼 그 순간 양변이 지금 1에서부터 5까지로 똑같으니까 먼저 안에 거 처리하고 싶다를 봤을 때 뒤에 것도 그렇고 앞에 것도 4제곱이니까 이거 뭘로 해결하면 되겠다가 보여요. 합차 공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가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볼게. k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걸 제곱했다요. 에서 kk 플러스 2a를 제곱했다래. 크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봅니다. 자, 그럼 합차 공식에 덧셈 뺄셈만 보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얘 전개해서 뭔지 알아둬요. 머릿속으로 전개해. 둘이 빼면 뭐 남아? a제곱만 남는 거 보이나? a제곱 남을 거고. 둘이 더하자는 전개를 하면서 부를게. 둘이 더하면 몇 k제곱? 2k제곱. 몇 ak? 4ak.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그것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250의 a의 제곱이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 시그마 밖에 시그마는 지금 k는 에만 걸려있으니까 k랑 관련 없는 알파벳은 다 무슨 수야? 상수 취급하고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a제곱은 양변 미리미리 약분 가능하겠고. 그 다음 오랜만에 공식 복습이나 할까? 2k제곱에 대해서 공식 때릴게. 2 곱하기 필이나 k제곱 공식 몇 분의? 6분의 얘 5 쓰고 하나 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더하면 돼요. 11 플러스 자 4a 상수로 나오고 2분의 5 곱하기에 6 이렇게 나오고 이게 250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a는 이따가 알아서 풀어서 숙제로. 맞나? 괜찮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보자. 진짜.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일반항 AN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1, 3, 엄냠냠냠 해가지고 2n-의 1 있고 2n 플러스의 1 있고 다시 한번 2n-1로 줄어들고 엄냠냠냠 1이래. 자, 똑똑한 여러분은 바로 이거 정리해서 한 줄로 불러봐. 태경아 뭐니?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바로 나오나요? 자, 요거는 뭘 복습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거 숫자에 대한 센스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 있잖아.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n개 더하면 뭐의 제곱이 된다고? n제곱 된다. 처음 듣는 얼굴 하지 마시어요. 1 더하기 3, 4, 5까지 하면 9, 7까지 가면 16. 물론 뭐 증명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 계산하시면 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의 1 이거 해보시면 n제곱 나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기억해놓자고. 그래서 이제 an은 이렇게 잡히고 걔를 또 시그마 취하세요는 또 공식 대입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숫자에 대한 센스 하나 복습하려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시그마 단원에도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면 우리가 원래 알던 등차 등비 내용으로 풀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 3의 n승 뭐 이딴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이거 쫄 필요 없이 그냥 무슨 수열의 합 계산인 거야. 등비 수열의 합 계산인 거고, 여기가 만약에 뭐 2n 플러스 3 이러면 1차식이면 공식 써도 괜찮고
그치? K 공식 써도 괜찮고 아니면 등차 수열로 해석해서 풀어도 괜찮고 맞나? 그 얘기를 한번 15번에서 해볼게. 문제에서 15번은 등차 수열이란 말을 줬거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던 등차 수열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 암산으로 답 구해보세요. 등차가 메인이야. 그렇지. 자, 뭐냐면 구하라는 값이 A8인 것까지를 읽고 눈치를 깔 거야. 좌변은 A의 S에 뭐라고 쓸까? S에 9지. 우변은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S의 6에다가 상수 5는 그냥 6번 등장하니까 얼마예요? 30이잖아.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면 S9에서 S6 빼면 A에 뭐뭐뭐 남아? 7, 8, 9의 합이 30이지. 평균 곱하기 항수니까 A8은 10인 거지. 맞냐? 그러니까 시그마 단원이어도 소재가 등차 등비면 원래 기존의 등차 등비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번 먼저 할게요. 19번. 소고형 나왔습니다. 소고형은 그냥 앞뒤 몇 칸 살아남니 같은 것만 잘 확인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시그마 1에서부터 16까지 루트 an 플러스의 1 플러스 루트의 a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당연히 루트 나왔고 좀 더럽게 생겼어. 뭐 하고 싶어야 돼? 루트 나오면 보통 뭐 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 하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를 곱할게.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이 될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고 루트가 벗겨지니까 단순히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거겠지. 공차 나와 있다. 뭐 분의 해가 되는겨? 3분의 해가 되면 되고, 분자에는 루트에 an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a의 n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3분의 1 바깥으로 빼놓은 다음에 관찰하겠습니다. 루트 an 플러스 1하고 루트 a는 당연히 몇 칸 차이인 거예요? 당연히 한 칸이지. an하고 an 플러스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앞뒤로 하나씩 살아남을 거고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이 살아남으면 돼. 그럼 1 대입했을 때는 a2, a1 중에 누가 살아야 돼? 작은 게 산다니까. a1이 살아야 돼. 부호도 같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루트에 a1 하나 살 거고요. 그 다음에 16을 대입하면 16, 17인데 그 중에 제일 뭐 한 개 살아남아야 돼? 큰 거. 그러니까 부호까지 같이 와야 돼서 플러스 a의 17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겠지. 이제 실제로 그 값이 얼마인지는 등차 수열로 구하면 되니까 첫 항이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이겠지 뭐. a의 17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16번만 가면 되니까 49. 루트가 있네. 7.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 거슬러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자,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오케이. 뭐 분모 곱해져 있네. 바로 갑니다. 일단 우변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로 찢어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로 찢어놓고 거꾸로 통분을 생각하자. 통분하면 분자에 뭐가 생겨버리나? 분자에 뭐가 생겨? 이렇게 내가 매번 물어보지지야. 2가 생겨버려. 근데 원래 있으니까 땡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이어서 뒤에 보겠습니다. 뭐가 뭐부터 뭐까지래? K가 1부터 N까지 똑같네. 근데 이제 안에가 N과로 N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건 시그마 밑에 알파벳이 뭔지를 꼭 신경 써요. K가 1부터 라고 했지 않냐? 그럼 N은 제 아무리 찢고 싶게 생겼어도 그냥 K 입장에서 무슨 수요? 상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는 페이크야. 그냥 똑같이 생긴 n괄호 n 플러스 1분의 1이란 친구가 몇 번 등장하면 되는 거야? n번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nn 플러스 2분이구나. 오케이? 시그마가 k는 1부터라고 했으니까 k가 아닌 숫자는 그냥 상수라고. 오타 아니에요. 노린 페이크입니다. 자, 그게 7분의 10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갑시다. 앞에는 소거형이다잉. 얘는 몇 칸 차이야? 당연히 2칸 차이. 그러면 작은 것부터 2개 먼저 살자. 1 대입하면 1분의 1과 3분의 1. 당연히 작은 거니까 1분의 1 살고 그 다음은 2분의 1 살겠지. 큰 쪽은 n-1 대입했을 때랑 n 대입했을 때니까 n-1 대입하면 왼쪽 오른쪽 중에 당연히 큰 게 살아야 된다.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뒤에는 약분이 돼가지고 그냥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되는 게 7분의 10이란 뜻이구나. 여기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 그냥 단순히 n 하나만 남아있는 식이 되는 거구나. 요거요?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라고 됐으니까 k만 변수. 그 말은 시그마 안쪽에 있는 n괄호 n 플러스 2분의 1은 무슨 수 취급이라고? 상수. 그럼 그 상수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몇 번 등장한다는 거야? n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해놓고 시그마 1에서부터 15까지 SK분의 S의 K 플러스 1은 20이다. 째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시그마 1에서부터 15까지 SK분의 S의 K 플러스 1. 이게 20이다. 시그마 1에서부터 15까지 SK분의 A의 K 플러스 1 구해봐라. 암산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알고 있는 거하고 구하고 싶은 걸 봤을 때 S의 K 플러스 1인데 A의 K 플러스 1만 따로 묶었어. 그럼 요 식의 분자를 뭐랑 뭐의 덧셈으로 찢을 수 있냐? S의 K 플러스 1은. SK랑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요? 맞냐? 그러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왼쪽 하트는 1로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1이 그냥 몇 번 등장한다는 거야? 15번 등장한다는 거고 오른쪽 하트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1에서부터 15까지 SK분의 AK 플러스 1이네. 암산 통해서 5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치. 자, 레벨 2 보러 갑시다. 자, 30번 한번 봅시다. 레벨 2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말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냥 문제만 좀 복잡해지는 것 뿐이니까 신경 써야 될 건 똑같습니다. A1이 1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해놓고요. A의 21은 마이너스 1. 일단 문제 좀 적어볼게.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부터 20까지 K 괄호 AK 마이너스 2배의 A의 K 플러스의 1은 98이라고 해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시그마 1에서부터 18까지인가 K 괄호 A의 K 플러스 2를 구하래.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A1은 또 1이래. 휘리는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진짜 몰라서 묻겠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래? 시그마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 하자. 그렇지. 그냥 찍기만 하지 말고. 이거랑 똑같은 메시지가 아까 했었던 뭐 1부터 뭐더라 뭐 그 n4제곱 그 문제예요. 시그마가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하자고. 써보라고. 나열해서 관찰을 해보자고. 그치? 얘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일단 1부터 넣어보면 예를 들면 A의 1 빼기 2배 A의 2 2가 들어가면 2배 A의 2 마이너스 4배 A의 3 그치? 2K까지 같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나. 맞지? 3 대입하면 3배 A의 3에서 6배 A의 4를 빼라.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 조금만 더 쓸까? 언제까지 써야 돼? 네가 이해될 때까지 쓰세요. 그래 뭐 그럼 대충 약간 이렇게 대각선을 좀 지워질 건 지워지고 계산될 건 계산되고 뭐 그런갑다. 그치? 그리고 쭉 뒤쪽까지 한번 써볼게. 자 그리고 봐봐. 이것도 하나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는 시그마를 쭉 노가다로 나열해서 써볼 때 있잖아. 그러면 초반에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한 서너 개 쓰거든. 두세 개 쓰든. 그리고 맨 뒤를 뭔가 여기서 여러 번 써봤으니까 마지막에 20 대입한 거 딱 한 번만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밑에도 한 2개 정도 쓰는 게 좀 안전빵이에요. 오케이, 이건 노가다를 할 때 태도야. 아무래도 내가 노가다 하는 이유는 뭐야? 규칙을 찾고 싶은 거니까. 많이 쓸수록 좋아. 20개 다 쓰면 제일 좋아. 근데 그럴 시간 없으니까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쓸 건데 근데 아래쪽도 한 2개 정도는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난 19부터 쓸 거야. 19A의 19 마이너스 38의 A의 20 마지막에 20 들어가면 20A의 20 마이너스 40A의 21 이걸 더하랜다. 뭔 말이냐? 한 번씩 볼게. 일단 A1은 나 혼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 혼자 A1이 있겠지. 그 다음 어라야 A2가 죽어버렸는디. 그 다음 A3 쪽을 보면 마이너스 A3 하나 사네. 그 다음 A4는 마이너스 6개 플러스 4개니까 마이너스 2A4네. 설마. 그 다음은 8이고요. 그 다음이 5였을 테니까 마이너스 3이 살았겠네. 하고 쭉 가면 여기까지 갔을 때 마38에서 20이니까요. 마이너스 18의 A의 20까지가 있고 또 지 혼자 21은 외롭게 여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8이래. 그치? 써보니까 알겠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저 1부터 18까지 식을 봐봐. 몇 개만 넣어볼게. 1A3, 2A4, 3A5, 마지막에 18A의 20. 이게 초록이네. 써보니까 안다. 오케이? 시그마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써보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시그마라는 식 자체가 덧셈이 귀찮아서 줄여 쓴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입하면 끝난다. A1은 1. 조심해야 될 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answer 답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들어간 게 98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answer는 마이너스 5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1) 빼기 초록 빼기 A21이 마이너스 1이가 플러스 40이 98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3번 같은 거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딱 명심하면 되는 게 있어. 시그마는요, 너네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없다. 시그마 등차. 이건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 등비. 이거는 등비 수열의 공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이런 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고형.
딱 이 4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그마는. 그치? 특히나 사실 뭐 시그마 등차는 시그마 K랑 같은 이치긴 해. 1차식이니까. 아무튼 이 4종류밖에 없다고.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33번 보시면요. A1은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N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해놓고 나한테 지금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3 곱하기 SK 플러스의 1분의 3-2의 K승 이렇게 딱 보면 좀 두려운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 쟤는 만지작거리면 넷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야. 안심하고 가자고. 그럼 당연히 내가 이 녀석의 식 변형을 함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일단 뭐부터 난 구해볼 수 있겠어? SK가 뭐래니까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합이래. SK가 뭔지 써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결과가 뭔지 예상이 안 돼도 일단 믿고 가는 게 어차피 쟤들 중 하나니까. 자, 그래서 SK는 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겠습니다. 휘린 씨가 해주시겠죠? 나는 SK로 한번 쓰기로 했으니까 K로 쓰면 되겠지. K승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이것만 쓰니까 조밥이었네. 3배 한 다음에 1 더하자래. 딱 3배 하면 분모 날아가는 거고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사라지는 거네. 그러니까 분모 그냥 4의 K승이었고 분자가 3-2의 K승이었던 거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번 당황하는 또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 된다. 이대로는 무슨 수인지 모르거든. 근데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 앞쪽은 3 곱하기 4분의 1의 K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뒤쪽은 그냥 4분의 2의 K승 즉 2분의 1의 K승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2번을 써주시면 되겠구만. 그치? 자, 휘리나 질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첫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만 3개 짜주면 돼. 요 등비수열 첫 항 얼마? 오케이. 공비. 항수. 그럴 줄 알았어.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10개잖아. 자, 뒤에 요거 첫 항 얼마고? 공비. 항수.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도록 하겠어요. 자, 35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차 수열의 배경지식 10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해놓고 야, 안에 있는 식이 딱 봐도 뭐 하고 싶은 식이야? 합차. 그럼 둘이 더하면 일단 더하면 그냥 A의 2K 플러스 A의 2K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뺀 건 좀 의미가 있다. 둘이 빼면 뭐라고 쓰면 돼요? 3이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그게 1200이니까 그냥 나 이거 400이라고 쓸래. 괜춘? 그러면 좌변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대입하니까 A의 1, 2, 2 대입하니까 3, 4, 5, 6. 아, 이거 그냥 편하게 쓰면 S에 얼마다? 1부터 10까지라는데? S에 2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너 봐. 1, 2, 3, 4 마지막으로 19, 20 그게 400인 거구나. 맞죠? 자,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K가 11부터 20까지 구하래. 이거 그냥 다 등차 수열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나 1부터 20까지 합을 아는데 11부터 20까지만 구하래. 뭐의 개념으로 빨리 풀까?
블록합. 그러면 A의 1부터 10, A의 11부터 20 이렇게 써두고요. 이거 다 더한 게 400이래. 그치. 근데 A1이 A11 되려면 몇 D 필요해? 10D. 2가 10이 되려면 10D. 10이 20 되면 10D.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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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필요하니까 총 몇 D 필요할까? 오케이. 총 100D가 필요하겠네. 그 말은 앞에 거를 그냥 잠시 알파벳 A라고 둔다면, 아니 뭐 K? 뭐 아니야. P라고 둔다면, 뒤에는 공차가 3이니까 P 플러스 몇 백이다? 300이었다. 그러면 각각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앞이 50이고 D가 350이면 되겠구만. 내가 구하고 싶은 쪽은 350이겠구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실 소고형 문제는 진짜로 개 쉬운 게 앞뒤 몇 개 사니 확인하고 몇 칸 차이 나니 확인하면 그냥 딸깍 풀리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좀 귀찮게 만드는 방법이 38번처럼 절대값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를 막 뒤바꿔가면서 막 그냥 소고형은 쉽게 되지 않게끔. 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자. 귀찮은 만큼 너네가 실수하기가 좀 좋은 문제다. 이거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확인해보자. 아무튼 2K-의 7이고 2K-의 1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 야, 일단 절대값을 해결하고 싶잖아. 그래야 소고형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저 녀석의 부호를 관찰하자. 1일 때 무슨 수냐? 2일 땐? 이렇게 노가다로 넣으면서 생각하는 거 좀 싫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오케이. 어차피 분자에는 1이야. 양수니까. 분모를 보면 되겠다. 그렇다는 건 쟤는 분모만 살펴보면 어디로 볼록인 이차함수처럼 받아들이면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처럼 받아들이면 되고 절편이 몇 점 5랑 3.5랑 5.5네. 맞아. 그렇다는 건 뭐일 때랑 뭐일 때만 음수야. 4일 때랑 5일 때만 음수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해 볼게. 우리끼리의 소통 방법. 얘는 1을 넣었을 때는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 2 넣었을 때도 양수. 이렇게 다 엔간한 건 양수인데 뭐랑 뭐 대입했을 때만 음수야? 4를 대입했을 때랑 5를 대입했을 때만 음수고 나머진 다 양수래. 근데 쟤는 분명 절대값만 없었다면 소고형으로 쉽게 해결될 게 뻔하거든. 근데 저 초록색 두 마리 때문에 힘드네. 이럴 때 어떤 아이디어를 쓸까? 첫 번째 아이디어. 1, 2, 3 따로, 4, 5 따로, 6, 7, 8 따로. 병신 같잖아. 그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쟤네가 플러스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구한 다음 현실과 이상 차이를 메꿔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면 다 플러스인 척 할 거야.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였던 걸 플러스로 쳐버렸으니까 4 대입했던 걸 몇 개 빼야 돼? 3개나 뺀다고? 2개를 빼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5 대입했을 때 거를 2개 빼야 되겠다. 이 전략으로 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결해보자. 다 플러스로 취급하겠다라는 건 시그마 1에서부터 8까지 여기가 다 플러스였으면 좋겠었으니까 그냥 이 절대값 안에가 다 플러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지? 근데 실제로는 4랑 5를 대입했을 때를 걸 빼야 된다. 오케이. 자, 4 대입했을 때가 얼마냐? 1이랑 마 3분의 1이지. 그 다음 5 대입했을 때 건 5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냐? 그렇네. 마이너스의 3분의
됐죠? 그러면 여기는 소거형 시그마 부분 분수 잘 취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아이디어만 잡을게요. 시간도 시간인지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다음 페이지. 방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절대값에서 귀찮은 게 45번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해결하시거나 꾸역꾸역 해결해 보셔야 되니까 일단 이건 숙제로 냅둬 두고요. 어디를 얘기를 하면 더 좋을까? 49번 같은 거 봐봐. 이게 종종 있는 일인데 49번이랑 비슷한 느낌의 좀 더 쉬운 예시로 칠판에 적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K가 2N제곱 플러스 4의 N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 줄에 네가 문제풀이로서 뭘 쓰고 싶어? 그치, 맞아. 딱 그거야. 뭐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합이 2차식인 걸 보면 흥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이거 일반항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예를요, 당연히 이렇게 틀린 건 아니야. 일반항 뭐야?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뭐 뺀 게? N 뺀 게 일반항일 거야. 그게 뭐다? 4N 플러스의 2다. 맞지? 어디? DN이 뭐야? 내가 지금 한 논리는 우변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일반항은 등차겠군. 그래서 야매 빨리 쓴 거고 일반항은 요 자리에 있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한겨. 그치? 근데 잘 살펴보면 좌변이 애초에 그냥 무슨 형이에요? 우변 안 맞다고 치면 그냥 제 애초에 무슨 형이야? 소거형이지. 한 칸 차이 날 것이고 그럼 제일 큰 뭐가 살아남을 거야? A에 N 플러스 1 살아남을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 A 뭐가 살아남을 거야? 1 살아남을 거고 그냥 그게 2n제곱 플러스 4n일 거 아니야. 아니야,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야. 오케이?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우변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다 뭔가 수열의 합이 그렇다라는 걸 보고 과도하게 일반항 개꿀다리 이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이야. 너네들의 태도가. 그냥 소거형으로 하면 만약에 문제 A1이 주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AN 나온 거거든. 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자. 49번도 같은 얘기야. 지금 우변 보는 순간 와 상수항이 좀 있지만 이거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은 튀겠군. 이 지랄로 볼 게 아니고 그냥 좌변 자체가 이미 무슨 형이야. 그냥 좌변 자체가 소거형인 거야.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작은 거 몇 분의 1 살겠냐? 왼쪽은 A1분의 1이고 오른쪽은 A2분의 3이야. 작은 거 살자. A1분의 1. 그치? N 대입하면 누가 살아야 될까? 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A에 N 플러스 1분의 누구? 2N 플러스 1. 그게 그냥 마이너스 2N 제곱 빼기 3N 플러스 2야. 그치? 좌변은 소거형을 계산한 거니까 우변은 아무 짓도 안 했어.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A1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 해결된 거고. 내가 궁금한 게 A5니까 그냥 숫자 뭐만 적당히 대입하면 문제 풀리겠어. 4만 대입하면 풀리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순 소거형인 것도 우변의 2차식이라고 해서 막 흥분해서 일반항 찾자로 너무 흘러가지 마라. 즉 좌변 우변 좀 골고루 잘 살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52번.
이거는 반드시 좀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학 때 한번 내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까먹었을 테니까요. 자, 52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앞으로도 너네가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야. 한 식에 AN과 SN이 같이 등장하는 식이 있을 거야. 그치? 보통 우리는 예를 들면 SN은 뭐입니다. 뭐 이렇게 주길 마련인데 막 AN 플러스 SN 플러스 1은 이지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에 AN과 SN이 버무려져서 등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대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니?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 두 가지 트랙이 항상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1번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을 S로 표현하면 멋백이 뭐라고 쓸 수 있냐? SN-SN-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뭔가 문제 속에 AN도 있고 SN도 있고 버무려져 있어. 근데 그 모든 A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S로 표현했다고 치면 나의 식이 알파벳 A로 정리될까? S로 정리될까? S로 몰빵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S로 몰빵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봐봐.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 그럼 그 밑에 내가 n 대신에 n-1이 들어간 식을 똑같이 써보고 둘을 뺄셈을 해봐. 그럼 좌변이 이제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원리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n이 대입된 식에서 n-1이 대입된 식을 빼는 이 짓거리를 하면 sn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알파벳 뭘로 몰빵될까? A 쪽으로 몰빵되는 식이 나올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자, 근데 내가 이걸 두 가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에선 1번 전략이 먹히고 어떤 문제는 2번 전략이 먹히고요. 둘 다 먹히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문제를 보고 식만 딱 보고 아 이거는 1번 전략이 먹힌다, 2번 전략이 먹힌다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놓고 1번이 막히면 2번, 처음부터 1번 했는데 되면 땡큐, 이거를 기억해둬야 돼. 이렇게 항상 대처법은 두 가지고 뭐가 더 맞는 건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봐봐. 지금 이 문제도 AN 플러스 1, 뭐 분수 나와 있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이항해 볼게. AN 플러스 1 곱하기 SN이 AN 곱하기 S의 N 플러스 1이야. 자, 이 녀석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모른다. 너의 감각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할까요? 오케이. 그럼 한번 둘 다 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전략부터 해보자. 1번 전략은 뭐냐? A를 다 S로 몰빵할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을 거꾸로 S의 멋백이 뭐라 쓸 줄 알아야 돼? SN 플러스 1에서 SN 뺀 거로 쓸 줄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AN을 멋백이 뭐로 쓸 줄 알아야 돼? SN-SN-1. 지윤이 말고는 다 뒤졌나? 태경이 목 아프다 치고 휘린씨 뭐 하십니까? 쓰면서 말하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다 하라 그랬지 나랑 수업할 땐. 자, 한번 정리해보자. 전개 상황 생각해보면 SN 플러스 1이랑 SN이 곱해졌고 오른쪽도 SN하고 SN 플러스 1 곱해진 거 있어. 둘이 똑같은 거 있네. 소거하고 마이너스 SN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떼뿌리가 쓰면 SN의 제곱이 S의 N-1 곱하기 S의 N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오, 가운데의 제곱이 양옆의 곱이네.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중요한 건 A랑 S 중 누가 등비라는 거야? 그렇지. 아, SN이 등비.
수열인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죠. 맞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첫 항 A1 1이래. 그럼 S1이 얼마야? 1. S2는 얼마란 뜻이야? 2. 아, 이런 형태의 등비구만. 그러면 나보고 A8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똑똑한 친구는 굳이 일반항이 뭐지? 식 안 찾아. S 뭐랑 S 뭐로 풀어버릴 거야? S8 빼기 S의 7로 풀 거고 1, 2, 4, 8 이렇게 커지겠지. S2가 2의 1승이야. S8은 2의 7승 빼기 2의 6승이니까 정답은 64다. 이렇게 풀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다행히 1번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고 S로 통일하는 것을 어색함을 느끼면 안 돼. 이런 문제도 반반 있어요. 오케이. A로 무조건 몰아야 좋다. 아니야. 이 문제는 2번,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 2번 전략으로 하면 해계망측한 식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뒤에 귀납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AN과 SN이 버무려져 있다? 그러면 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것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시그마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